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동아일보의 박재균 논설주간이 한 이 글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은 너무 창피한 문 파라다이스. 너무나 창피한 문 파라다이스. 문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글을 갖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논설주간,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월요일날 아침에 때리는 그 글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글입니다. 우선 시작합니다. 창피하다. 요즘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로 이어지며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창피하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창피하다가 맨 처음 나옵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우선 창피하다로 시작했겠습니까? 양심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법리의 잣대를 제대로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정의가 실현될 일들이 진년간 전쟁으로 비화하고 많은 한국 사회의 수준이 그래도 내 편이라면 한사코 감싸며 침묵하는 이 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이 일상화된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광정하지 못하는 나의 무딘 팬이 창피하다.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설주간이, 이 박재균 논설주간이 스스로가 창피하다고 합니다. 네? 이 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비정상이 일상화된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정말 뭔가 반듯하게 자기가 뭘 하지 못하는 자기의 팬, 글이 너무나 창피하다는 겁니다. 이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여권에서 쏟아낸 그 궤변 말장난, 뭐 집단 이성이니 뭐니 이런 해가지고 집단 이성 붕괴를 시키는 현상,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다시 주워 섬기기도 하고 창피한 수준이라고 아주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쏟아지는 야당 의원 비판에도 무너지기는커녕 슬금슬금 웃어싸면서 추 장관의 극강한 그 멘털, 슬금슬금 웃으면서 약 올리는 듯한 그 모습, 그 추 장관의 극강한 그 멘틀이죠, 멘틀. 그 와중에도 엄마가 당대표여서 미안해 라는 닭살나는 그런 모성 멘트까지 던지는 그 여유, 같은 나라에 살지만 도대체 다른 세상 사람들 보는 듯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아침에 읽으면서, 새벽에 읽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냥 에피네프린, 소위 말해서 이 위산 분비가 되고 아주 그냥 결국 건강에 나쁜 분노 요소가 분노 유발이 또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보좌관이 뭐 청탁전화를 했다는 이런 거 뭐 이미 다 확인들 다 됐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했던 그 장관이 그것도 Justice,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정의부 장관 아닙니까? 정의부는 Ministry of Justice지만 Minister of Justice, 정의부 장관 추미애. 추 장관이 원래 또 그렇다 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과 국회를 제 기분과 형편에 따라 농단하는 듯한 언행을 조목조목 논파하지 못하는 야당 의원들도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아니, 국정과 국회를 제 기분과 형편에 따라 국정농단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논파를 하고 파괴를 말로서 조져야 되는데, 속된 말 조져야 되는데 조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바로 이 야당 의원들도 참으로 창피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로마 시대 폭군의 기록을 말살하는 말살형이 있었다는데 추미애 사태를 둘러싸고 나온 수준 이하 언사들을 모조리 기록 말살형에 처하고 싶은 기분마저 드는 요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폭군의 기록을 말살하는 기록 말살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추미애 사태를 둘러싸고 나온 수준 이하의 언사들을 모조리 기록해서 말살형에 처하고 싶은 그런 기분마저 드는 그런 요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문이, 언론이 남아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 말 한 세치의 혀들을 갖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되감아 보는, 되새겨 보는 그러한 수준의 일들이 또 정치가 또 벌어지겠죠. 네. 또 그렇게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소위 진화를 하면서도 끝없이 진화하면서도 역사는 굴레를 갖다가 자꾸 사인 커브와 코사인 커브를 걷는다는 바로 이런 속에서 그래도 0을 향해서 계속 진화를 한다. 무한대를 향해서. 네. 이게 역사니까 말이죠.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참 자유입니다. 네. 스스로 자위를 하기 위해서 역사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추미애 사태를 우리가 둘러싸고 나온 그 수준 이하 언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면서 놀라게 되는 못이 있다고 지금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네. 이 주인공이나 조연, 응원단들의 그 멘탈이 어찌 그리도 한결같이 강한지. 맹자는 수오지심, 즉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수오지심. 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녕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이들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일지는 몰라도 시쳇말로 내구조가 다른 것은 아닌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내구조는 그림에는 다른 건 몰라도 굵디 굵은 경계선 하나가 떡하니 쳐져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리키는 심리적 국경. 이 국경이 상식이나 양심, 도덕이나 실정법까지 초월하는 레드라인입니다. 이 국정 안에 있는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자. 국경 넘은 네 편에 있는 너한테는 한없이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속된 말로 조져버리자. 그러니까 자기 편을 향한 비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그런 아주 초등학생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 해도 국경 넘어 적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똘똘 뭉쳐서 막아내줘야 된다 이러는 거죠.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추미애 막아주는 거 보십시오. 정상적인 비판에 전쟁으로 응전하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비평 하나를 갖다 전쟁처럼 딱 집단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폭탄도 쏟고 이쪽에는 고작해야 뭐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편들을 건드린다고 자기 편이 잘못한 걸 건드린다고 파낸다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대포 폭탄을 퍼부어대고 있는 그런 격 아니냐 이거죠. 정상적인 비판에 전쟁으로 응전한다 그런 뜻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도덕적으로 꺼릴 것도 없고 양심에 가책받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지요. 왜? 아주 쌍심지를 커고 상대를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 편 건들기만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 아닙니까? 간혹 양심의 가책으로 비극적 선택을 한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바른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가차없이 그냥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길로틴에 처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길로틴 거기다가 올려서 가차없이 금태섭 의원. 우리는 금태섭 의원을 기억할 겁니다. 국민들은 아마 다음에 반드시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그는 당선될 겁니다. 아니면 저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선거운동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비극적 선택을 한 분이 바로 그 금태섭 의원 같은 분. 이성의 눈 감은 숨막히는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패거리주의, 패거리즘에 질려가지고 국경 밖으로 자발적 망명을 한 사람들도 있으나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금태섭 의원 경우 같은 경우죠. 참 훌륭한 의회주의자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제가 가끔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서 멘트를 합니다.
아, 자기네들 국경 내에서는 아무리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이 있어도 국경 넘어 적들의 비판 집중이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영웅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영웅입니다. 추영웅. 조영웅, 추영웅, 윤여웅, 영웅, 윤미향 영웅, 추미애 영웅, 조국 영웅 칭송하면서 꽃다발도 보내고 이에 고무된 비리 당사자들을 스스로 그냥 순교자로 착각을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라든가 언행들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 추미애 아들의 황제 휴가라든가 그런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 같은 공익 제보자, 특히 국경 내부의 고발자라든가 비판자에게는 가차없이 좌표를 탁탁 찍어 어디에 딱 찍어가지고 상하 좌우 입체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총 공격, 무차별 댓글 폭탄, 문자 폭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상털이를 시작합니다. 신상털이 중에 99%는 가짜입니다. 1%만 이름 뭐만 비슷하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유포합니다. 반 죽여놓습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네들 국경 안에 있는 한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친문 국회의원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비호와 업무 사격은 기본입니다. 알아서 기는 검사들과 풀립보다 먼저 눕는 판사들의 풀립보다 먼저 들어놓고 풀을 가면 풀을 이렇게 들어놓잖아요. 먼저 따닥 들어놓는 판사들의 창고라는 이 지금 현실, 그 사법부, 최후의 보루였던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믿었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김명수가 들어오는 다음에 바로 이런 판사들의 소위 풀립보다 먼저 눕는 판사들의 창궐로 편만 잘 먹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법우산 보호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야 하는 이 박재균 논설위원의 그 마음은 우리가 150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도 불안하다면 최후의 법정인 대법원에 딱 있습니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왼쪽으로 기어진 대법원의 파기환송, 다 죽였던 목숨도 다시 살려내고, 자, 이재명 한번 재판했던 생중계했던 김명수, 위대한 김명수의 그 모습을 봤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을 갔다 절로 갔다 저로 갔다 변죽을 흘리고. 왜? 진리는 하나거든요. 거짓말로 해서 명예훼손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큰 거짓말이 아니면은 명예훼손이 괜찮다 이겁니다. 조그만 명예훼손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그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파기환송. 그것도 파기환송을 하는데요. 그냥 보낸 게 다시 재판해라 아니고 대법원에 이것을 갖다가 이 범위 내에서 해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무죄 파기환송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무죄를 받았다는 거죠. 다 죽었던 목숨 딱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나오자마자부터 그 다음날부터 큰 소리 하더니 지지율이 쫙쫙쫙쫙 올라가더니 너무 올라가다가 딱 보니까 목에 탁 지금 걸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저께 제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4개 여론조사 단체가 제가 방송에 했습니다. 4개 여론조사 단체가 했는데 1등이 민주당 2명이 1등입니다. 이낙연 1등 24%, 이재명 24%. 이재명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같이 똑같아졌습니다. 야당은 고분고분하고 홍준표가 제일 나은데 5%인가? 아마 그랬죠. 네. 그랬고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빼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단연코 빼라.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본인이 절대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너 자네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걸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뺐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를 거기 시험에 넣지 마라 했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진 게 있습니다. 대통령 적합도에서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딱 무응답한 사람이
25명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없다. 25명. 25%. 다시 말하자면 1등을 누가 했냐면 대통령 뽑아줄 사람 없어 하고 딱 여기서는 안 뽑아 하고 25%. 원래는 대선주자 1위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높아본 게 처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야권, 야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권에 큰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 25라는 퍼센트라는 국민들이 25% 국민들이 25%라는 국민들이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외를 원하구나. 대통령 야권의 희망을 이거는 확실히 민주당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 이낙연에는 향하는 것만은 확실히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이 있었으니까 거기로 투표할 텐데 거기를 안 하고 25%그 사람들 각각보다 한 1%가 높았다.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변이 어저께 일어났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어저께 언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거기 들어가 보면 선관위라든가 그 소위 발표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에 들어가 보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나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권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대통령 될 희망이 있구나. 누군가가 바람이 통 쳐가지고 퉁 치면은 몰아치면은 바로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죠. 비록 지금 25% 250%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왜냐하면 투표는 감성이니까 말이죠. 국민들이 화나고 포효하면요 대포도 이를 못 말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포 진압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국민의 마음인데 이 정권은 지금 국민의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나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3심까지 이제 질질 끌다 보면 임기 다 채우고 국회의원 노릇 다 하고 큰소리 꽝꽝 치고 또 손 다 들 거 들고 176석 하면서 파묘도 통과, 뭣도 통과, 공수처도 통과, 이것도 통과, 저것도 통과. 120년 집권을 바탕을 만들자 통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고발장 접수 4개월 넘겨가지고 기소된 윤미향 보십시오. 언제까지 금배지 달고 있을 겁니까? 아니 이건 목을 쳐야 되는 건데 치지도 않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도 끝난 건 아닙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번 보십시오. 뇌물수 사건에서 보듯이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면서 판결 뒤집기 또 시도마저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당신들의 천국에서 당신들은 도덕적으로 든든하고 법적으로 안전하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경제 공동체 같아서 경제적으로 따스하다. 그토록 장기집권을 외치는 것도 이렇게 안전하고 따스한 파라다이스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근사하게 말미를 갖다가 박재균 논설주간이 끝을 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딱 한 소절. 아무리 그래도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창피하지 않나 하는 게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창피하지 않나 하고 그 말을 어디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참 오늘 이 박재균 이 논설주간 정말 너무 창피한 문 파라다이스 이 제목의 글. 쏟아지는 국경 망신 언사들을 로마식 기록 말살형 처했으면 내 편, 네 편 가른 심리적 국경선 속 도덕적으로 든든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따스한 당신들의 천국 파라다이스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판에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의 천국에서 당신들을 도덕적으로 든든하고 법적으로 안전하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경제 공동체 같아서 경제적으로도 따스하고
그토록 장기 집권 외치는 것도 이렇게 안전하고 따스한 파라다이스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창피하지 않은가. 오늘 아주 시원하게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창을 던졌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던졌을까요? 그 분노의 창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채널A 사건에 휘말렸던 그 검사장, 그리고 부장검사로부터 검사장이 공중부양까지 당하면서 그 물리적인 힘에 깔려서 아래로 깔려서 얼굴까지 눌렸던 이 한동훈 검사장, 이분이 지금은 광풍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네, 광풍의 시대.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는 태양, 이 태양은 말이죠, 바로 직전에 새벽 5시경에는 칠흑 같은 얘기가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떠오르고야 만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는,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는 자유가 물씬거리는 바로 이러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간 새벽 5시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